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함께 할 것은 모두가 발에 건강이 있다고 할 때에 혼자 발가락이 발을 지배하고 발보다 발가락을 먼저 알아야만이 건강관리가 좀 쉬워진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칭 발가락에 미쳐있는 남자 발미남이라고 하죠. 자,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발가락에 미친 남자 발미남 손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사람들이 왜 아픈지, 왜 다치는지, 왜 재발하는지, 왜 아픈 데를 하는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죠.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어깨가 아프면 네, 거기 염증이 생겼습니다. 네, 거기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네, 거기 석회가 끼었습니다. 예, 연골이 닳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원인인 줄 알았는데 발가락에 미친 이 남자 발미남은 발가락을 통해서 왜 염증이 생겼는지, 왜 연골이 파열되는지, 또 연골에 염증이 생기는지, 또 이 사람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왜 무릎이 아픈지를 발가락을 통해서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가락 하다가 자꾸 불러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가락이라고 하니까 너무 폄하해서 보는 게 있어서 작년 지나간 4월 달부터 발가락 코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함께 하고 있어요. 발가락 코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사람들이 왜 아픈지, 왜 다치는지, 왜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 바른 자세만 볼 줄 안다면 정말 건강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발가락 코어에 들어있는데 여러분하고 오늘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 보면요. 바른 자세의 근거를 좀 찾고 싶었어요. 발가락에 미쳐서 쭉 살아본 이 발미남은 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바른 자세.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마 조금 과장하면 수백만 번도 더 들어본 것 같아요. 또 저 또한도 운동을 하거나 무슨 건강을 얘기하면 얘기했던 단어가 바로 바른 자세인데 어느 날 나에게 질문을 던질 때 바른 자세를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 되지 하고 했을 때 불현듯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꼿꼿하게 서는 건지 내가 바로 섰는지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고 해서 많은 전문가를 찾아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누구나 하기 쉽게 이러이러한 근거로 하면 바른 자세가 이루어집니다라는 근거가 없더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종목에 따라서 뭐 기마 자세, 태권도 할 때 들어보셨죠? 이런 건 간단히 있는데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많은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바른 자세는 뭘 얘기해 주냐면 신체 균형, 신체 네. 밸런스. 그거 이것은 신체 밸런스 이 뭐냐면 자동으로 신체 균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된다는 것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운동과 미용과 건강의 기준은 바른 자세였을 경우에라는 전제로 학설이 풀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른 자세의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없더라는 거고 아직까지 한국 표준협회 기준을 봤을 때 한국, 일본, 미국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바른 자세를 정립해서 기준을 삼아서 알려준 것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에 미친 남자 발미라면 신체 균형은 자동으로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선물해 주니까 이 바른 자세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예방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요. 이 예방 치료라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서 하나 신체 균형인데 과연 이 신체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어떤 것이 바른 자세이냐? 사람은 바로 서는 것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네. 움직이기도 하는데, 누워서 자기도 하는데, 어떤 것이 바른 자세일까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미남, 발가락에 미친 남자, 발미남은 발가락 코어에서 오늘 이 자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저는 무슨
정보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질문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마이크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이크를 잠깐 꺼주시고 정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바른 자세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뭔 얘기냐면 기본 또는 고유, 원래 되는 거라면 요새 그래서 바른 자세의 기준은 뭘까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다고 만들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발미남이 기준 잡아본 것은 지구의 중력이라는 범위 안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바른 자세는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아무 영상이나 함께 쓰면 안 돼서 여기 링크가 있는데 링크를 통해서 같이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다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 바른 자세의 기준은 중력이라는 전제의 힘 아래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아마 가장 클 거예요. 지구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건데 이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죠. 그래서 이 중력은 고유적인 기준이 된다. 기본 기준이 된다. 바른 자세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더니 그 중력 안에는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중간이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세를 왜 얘기하면 골반이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틀리다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중간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 있다는 것. 가장 아래에 이 자세의 기준, 이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초점 맞춰주면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고 적용할 수도 있고 또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정보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자, 본격적으로 읽기 실험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미션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각자의 방법대로 함께 달걀을 해보도록 세워보세요. 이 달걀을 세우라고요? 콜럼버스 얘기부터 아마 달걀한 얘기는 달걀 얘기를 타원형의 많이 들었을 건데 달걀을 그죠? 세워라? 세워지지 않죠. 아무리 믿고 보는 이지 사이언스라지만 너무 어려운 미션을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는데요? 에이, 그렇게 쉬운 고민을. 이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한다니까요. 이 달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달걀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짠! 그 세워진다고 이렇게 세워지죠? 맞죠? 아 완전 사기꾼 아니야. 달걀 다 깨졌잖아. 이럼 당연히 쓰지.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저는 받침대를 준비했거든요. 받침대를 만들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잔 소금을 준비했죠. 오, 찍어 먹으면 맛있네. 아, 또 먹을 생각하고 그래요. 이렇게 소금을 부어가지고 받침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계란을 깼던 거하고 소금을 뿌려놓는 어때요? 것은 섰죠? 요소를 추가한 거죠. 아니 바로 이거는 쓸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한 달걀이 쓴 게 건데 아니라 소금 때문에 쓴 거잖아. 여기서 소금 말하는 없으면 쓸 건 것은 잘 봐. 요소를 추가하지 않고 세우는 무서네. 거예요. 잘 보시기 진짜 달걀 바랍니다. 세워줘? 세울 수 있어요? 잘 봐. 이 달걀을 흔들어요? 몇 번? 맛있겠지 봐봐. 그렇게 열심히 흔들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흔들어야 돼요? 10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봐. 안 세워질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와, 이게 어떻게 된 거? 신기하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바로 달걀의 신비. 톡톡씨 슈퍼 그레 여기에 있는 눈에 보이는 중력과 모양, 구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는데 자, 다음 화면을 보면 잘 풀릴 겁니다. 이 달걀을 시게 흔든 것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달걀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구조라는 달걀을 단어 잘 포함한 기억하시기 조류의 알은 바랍니다. 크게 난각, 난각막, 난백이라는 흰자와 난황이라는 노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배아가 있는 노른자가 있고 노른자 주위를 감싸고 있는 흰자는 배아에게 물과 단백질을 공급해주죠. 껍데기인 난 자, 아까 내용하고 좀 다른 거 없는데요. 계란의 껍질을 깬 거하고 소금을 놓은 거하고 요 외부 요소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 달걀의 구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감각과 난각막은 흰자와 노른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걀의 구조와 달걀이 설 수 있는 이유와는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바로 이 알끈의 비밀이 있습니다. 노른자의 양옆에 붙은 새끼줄 모양의 알끈은 노른자의 위치를 고정시키는데요. 달걀을 세게 흔들면 알끈이 끊어지고 달걀 중앙에 있던 노른자가 아래로 이동하면서, 즉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자, 여기서 무게중심 이동, 구조적 변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지구가 당기는 힘은 물건을 하나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무게중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은 밸런스, 그러니까 바른 자세의 아주 필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은 앞으로 바른 자세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데, 이 무게중심이 가장 아래에 와서 안정적일 때라는 전제가 바른 자세 기준, 여기 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세는 가장 아래에 안정적일 때 바른 자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된다. 이게 바른 자세 기준이라는 거. 꼿꼿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달걀의 구조로 생긴 현상이라니 참 신기하죠? 자, 계란 노른자가 쑥 알끈이 끊어주면서 내려와 있는 건 외모 표면을 보면 안 보이지만 내려와서 계란을 세우려고 할 때 이 무게중심이 가장 아래로 나와서 안정적일 때 바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둥근 면이더라도. 그게 오뚜기의 비밀이죠. 오뚜기가 무게중심이 가장 아래에서 납덩어리가 둥글게 있을 때 여기가 가벼우면 아무리 흔들어도 바로 서는 걸 찾을 수 있듯이 발이 아니라 발가락이라고 자꾸만 어필하고 얘기하는 것이 발미남이 여러분이 전하는 발가락의 비밀, 발가락 코어의 비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른 자세의 기준은 가장 아래에 있고 가장 아래에서 안정적일 때라는, 안정적인 것은 곧 뒤에서 설명했지만 밸런스라든지 운동 능력이라는 용어 나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기준은 가장 아래쪽에 있다, 발가락이다 라는 전제를 오늘 정리해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은 이 가장 아래에는 발가락인데 발가락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발가락 코어를 여러분 잘 이해돼요. 오늘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워낙에 발가락 코어 얘기 많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가락 코어를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갈게요. 발가락 코어의 첫 번째 요소는 발뼈입니다. 발가락뼈. 발가락뼈인데 발가락뼈는 지골과 중족골이라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발가락, 일반인이 알고 있는 발가락, 꾸물꾸물 움직이는 발가락, 이 부분도 발가락이지만 보이지 않는 발가락이라고 하죠. 중족골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을 합쳐진 부분이 발가락인데 이때 설 때의 발가락의 역할과 사람이 걷고 뛸 때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두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 있을 때와 걸을 때의 발가락의 구조, 기능, 역할, 발가락의 코어, 이게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일 때의 자세와 서 있을 자세, 그걸 동적 자세, 정적 자세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기 쉬워질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보기 위해서 넘어갈게요. 자, 발가락의 코어는 발가락 뼈, 그 다음에 발가락 근육이라고 그래요. 근육.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발가락의 코어, 그래서 발가락 근육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발가락 근육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종아리 앞, 옆, 뒤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여기 무릎에서 발목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발가락 근육인데 발가락을 움직이고 도와주는 근육이다 해서 저는 웨이지의 근이라는 이름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과 발등에
발가락을 움직이고 도와주는 근육들이 있더라 해서 내재근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발가락 코어 안에는 발가락을 움직이는 뼈도 있지만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세 번째 발가락 코어는 뭐가 있을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발가락 코어는 세 번째는 이 발가락의 근육을 움직여서 뼈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신경이 있는데 발가락 코어 세 번째에 발가락 신경입니다. 발가락 신경은 아마 조금 생소할 건데 이 발가락의 신경은 우리가 여기 요추 또는 꼬리뼈 천추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 요추 4, 5번, 천추 1, 2, 3번 5개의 마디에서 출발합니다. 이걸 좌골신경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좌골신경통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좌골신경통은 발가락에 미친 남자 발미남이 26년 동안 발가락에 미쳐보니까 뭐냐? 발가락이 틀어지니까 허리에 문제가 오더라도 발견된 거죠. 그래서 허리의 통증 문제를 발가락에 변화를 줬더니 사라지더라가 되는 거죠. 이걸 분석해내고 찾아낸 것이 발미남입니다. 여러분하고 정보 같이 공부할 건데요. 오늘 발가락 코 그러면 발가락의 뼈, 발가락의 근육, 발가락의 신경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발가락 코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가락 코어를 이해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통증과 고통, 이 통증이 지속돼 반복돼서 질병이 만들어진 것이 이 발가락 코어를 이해함으로써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인데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발가락 코어만 잘 이해해도 내 통증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고요. 발가락 신경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발가락 신경은 인체 중에 가장 길고 굵은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가장 민감하게 작동되는데 이 신경은 근육을 자기도 움직이기도 하고 피부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느끼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신경이다. 그래서 발가락 코 그러면 발가락 뼈, 발가락 근육, 발가락 신경이다고 머리에 입력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자, 여기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발가락 코어가 바른 자세와 어떤 관계가 있나를 보려고 합니다. 발가락 코어로 보는 자세. 자세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기 쉽게 얘기하면 구조입니다. 구조. 또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형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영어로 표현하면 밸런스라는 거. 모양이 잘 아름답게 좌우 앞뒤 구조, 모양 형태가 아름다운 것 같다가 밸런스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세를 구조, 모양 형태로 보면 되게 보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세가 어깨가 처져 있다 이러면 자세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렇게 어깨 처진 사람은 걸어가는 거 보면 이상하게 걷죠. 이것이 동적 자세와 정적 자세가 되는데 잘 볼게요. 자, 이거를 한번 풀어보려고 제가 여러분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기 잠깐만 볼래요? 화면을 좀 키워보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공유가 나와야 되겠죠? 잠시 공유 중지할게요.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면 여기서 모두에게 추천 맞나요? 제 화면이 보이나요? 크게 보이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쉽게 이게 돕기 위해서 애들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쇠구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딱 안정적인 위치에 다 박혀 있죠. 이 위치를 갖다가 이 밸런스라고 그럴게요. 밸런스. 균형적이다. 안정적이다 하는 부분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이 균형을 보고 제가 딱 돌려보면 작은 힘에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내가 힘을 약하게 잡아도 손떨림이 없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
구슬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를 빼봤어요. 그리고 두 개를 빼봤어요. 세 개를 빼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를 뺐을 때하고 세 개를 뺐을 때는 밸런스가 무너진 정도가 크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빼진 걸 가지고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잡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 좋네. 이렇게 할게요. 잡고 돌리면 내 손과 이 휠이 어떻게 돌리는지 보이죠? 여러분 떨리는 게 보이세요? 손이 덜덜덜 떨리게 돼 있어요. 자, 한 개를 돌릴 때에 잘 돌아가다가도 덜덜덜덜 하면서 멈추는 속도 빨라지죠. 아까 구슬이 10개, 6개입니다. 돌아가다가 징글빙글 하는 이유가 밸런스 안 맞는 것은 균형이 안 만드는 거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운동 능력 또한 안 좋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같이 두 개짜리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두 개짜리를 돌려보면 여러분 손이 보입니까? 내 손이 떨림이 더 심해지고 있죠. 근데 돌아가는 회전수 양도 줄어들고 있죠.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베어링 구슬이 빠진 쪽에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몰려서 점점 회전을 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걸 보게 되는데 한 개 때보다 두 개가 더 심해졌죠. 자, 세 번째 세 개의 구슬을 뺐을 때 여러분 한번 돌려볼게요. 내 손이 어떻게 합니까? 막 떨리죠. 근데 돌아가는 숫자 회전수도 현저히 줄어들어 버리죠. 자, 참고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구슬이 6개가 박혔을 때 살짝 동일한 힘을 돌려도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럼 이 휠 밸런스를 보여주는 거하고 발가락 코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하고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발가락이 5개죠? 5개인데 그 5개 중에 한 개의 발가락에 문제가 와도 사람의 걸음걸이나 사람의 몸의 움직임이 전체가 떨리고 움직여져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걷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운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이 밸런스하고 잠시만 다시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균형 밸런스라는 것과 균형적인 밸런스하고 운동 능력은 좀 다른 것 같지만 균형이 안정적일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 운동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근데 발가락에 미친다 발미남은 왜 이 균형, 밸런스하고 운동 능력을 강조하냐면 건강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국가마다 의료법을 갖고 있어서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문제가 심해집니다. 그런데 발가락에 미친 남자 발미나면 발가락이 사람들의 모든 정적 자세와 동적 자세, 그러니까 자세와 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 밸런스는 곧 운동 능력을 뜻하는 거고 이 밸런스와 운동 능력은 잘 이해될 것이 우리 인체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지금 보여드렸던 이 휠들은 관절들이 거의 한계가 있거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의 비밀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관절이 너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자, 이 화면을 또 바꿔줘야 되는데 잠시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자 여기서 잠시만요. 잘 안 풀리고 보여주려는데 이 관절을 보여주려면 화면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아까 우리 인체의 비밀은 뭐냐면 관절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 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개의 관절이 있다는 건데 이게 아래 위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좌우 앞뒤로 복합적인 관절을 가지고 있고 목과 허리에는 이 벽돌 몇 개 쌓아놓은 것처럼 이게 있는데
이게 앞뒤, 좌우, 회전적인 요소를 같이 움직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 요소를 갖다가 복합적인 관절이라고 표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장롱이나 냉장고나 이런 휠 같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절들이 좀 제한적인 거죠. 조인트 같은 거 묶어놨으니까. 하지만 인체는 묶여져 있어서 복합적으로 관절이 움직인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인체는 단순 관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결함 보셨죠? 결함은 단순 관절이에요. 단순 관절. 그래서 이 수평적인 요소를 쫙 정확히 맞춰주면 무게중심이 싹 들어와가지고 딱 맞춰지게 되기 쉬워요. 하지만 국내외 바른 자세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이유를 봤더니 이 복합적인 관절에 의해서 기준을 찾기가 가장 모호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그걸 책임지고 내세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인체는 복합적인 관절을 갖고 있다. 이해하셔야 발가락 코어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 코어로 보는 자세는 뭐냐면 발가락 코어를 보면 인체의 장기와 신체들의 변화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데 걸을 때마다 제일 아래에서 설 때와 걸을 때에 발가락이 표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 코어에서는 서고 걷는 자세의 비밀을 풀어줍니다. 왜 뭐냐면 발가락 코어를 발바닥에서나 발등에서 보면 비밀을 풀어주고요. 이게 발가락이 시작되는 발 관절들의 배열이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거고 발가락 코어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발 관절의 밸런스가 무너지지만 운동量떨어져서 이것이 발목, 무릎, 다리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이 머리끝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요 자세의 비밀을 오늘 풀어드릴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가락 코어와 자세 1번 했어요. 자, 뭔 얘기냐면 오늘 제가 발가락 코어와 자세 첫 번째 분인데 흔히들 발바닥을 딱 찍어보면 이 발바닥이라고 하는데 발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런 발바닥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발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어쩌라고 정도 봅니다. 또는 좀 힘께나 쓰겠는데 뭐 어쩌고 보기도 하지만 이분의 자세는 어떤 거냐면 무릎의 통증을 많이 홀수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장 크게 갖고 있고 점진적으로 허리에 문제를 갖고 올 수 있는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만든다는 걸 절대 모른다는 거. 본인이 하는 걸 모르고 자꾸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깐 치료는 하지만 나와서 본인이 또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발등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다. 요즘 발톱에 매니큐어 바르는 분 많죠? 대부분 이쁘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죠. 이쁜 거는 맞지만 이 발톱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감추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발가락의 코어가 문제가 오면 발가락의 모양과 발톱의 모양이 이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얼핏 평생 발바닥은 보기 힘드니까 발등을 볼 때에 발톱의 모양이 이상하다. 발톱에 무정이 들어왔다. 발톱이 일그러지고 있다. 틀어지고 있다. 반드시 신체가 밸런스가 틀어져서 운동 능력에 문제가 와서 내가 아프게 자꾸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바닥에 발가락을 갖고 있는 사람과 발등의 발가락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 어떤 게 보일 거냐면요. 자, 요게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지금 오른쪽에 지골 중족골의 모양은 이분의 발목의 모양의 것들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 경골이 오늘 옷을 입어서 잘 안 보이지만 외전되는 거, 무릎이 틀어지는 회전 각도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과 왼쪽의 정도를 표현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보면 보일 겁니다. 뭐냐? 오른쪽에 발가락과 발과 발목과 정강이와 무릎이 더 심한 문제가 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정도 구조, 형태, 모양만 볼 줄 안다면
누구나 자기 건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란에 알끈이 떨어져서 무게중심이 아래로 왔는데 지금 아무리 골반을 들고 무릎을 잡아주고 발목을 잡아줘도 계속 반복되게 재발되는 이유는 근본 원인이 중간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이 가장 아래로 내려와서 지골과 중족골인 발가락 코어에서 뼈, 근육, 신경이 회복되면 자연적으로 바른 운동이 되어져서 다시 발가락과 발목과 정강이와 무릎과 전체 신체에 올라가면서 발라지를 잡아준다는 겁니다. 자, 발가락 코어와 자세 두 번째부터 볼게요. 앞에 분과 다르죠? 발미남이 지금까지 발가락을 살펴본 거는 발가락 구조, 기능, 역할, 발가락 코어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걸 잘못된 운동이라는 표현도 써봤는데요. 여러분, 잘못된 운동은 내가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앞에 말한 거죠. 이분이 발가락을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은 머리가 많이 아팠다가 젊었다가 편두통, 두통 시달리다가 나이를 점점 먹으면 멍멍띵 해가지고 멍 때린다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머리가 안 아프다는 것만 하지 멍띵을 이게 아프다는 표현을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해져가지고 자꾸만 쳐지면 물 먹은 솜처럼 쭉 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무기력해지는 거. 약이 없잖아요. 찾을 길이 없잖아요. 왜 그런 이유도 못하는데 지금 이분은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되죠. 이런 분이 뭘 가지고 있냐면 발등에서 보면 자, 발톱들 자세히 보세요. 요게 좀 화면이 더 키우고 싶은데 좀 제한이 돼요. 이분의 좌우의 발톱 모양을 보면 크기나 모양이 다르고 무좀이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왼쪽 발의 발톱이 2지, 3지, 4지, 5지 쪽에는 무좀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발바닥의 코, 발등의 코 그러면 이 코에 발가락 코에 문제가 오면 발목과 무릎, 정강이와 무릎, 허벅지, 고관절, 골반, 꼬리뼈, 허리, 경추, 요추, 경추 쭉 올라가가지고 머리까지 어떻게 하느냐 연결되는 그림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상상이 갑니까? 발가락의 코어의 기준이 자세를 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 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동일합니다. 이분은 지금 앞에서 보신 분보다 더 심하죠?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심한 정도를 많은 지식이 늘은 노화적으로 풀었습니다. 노화라고.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지금 소아 청소년들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 자세가 아무도 자세가 잘못됐다고 알아보거나 찾아내거나 이것을 근본으로 드러내는 분이 없어요. 제가 밸런스 케어 프로그램 돌리면서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 이 청년들 촬영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중장년들보다 심각한 자세의 문제와 통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못 찾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 통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불안해한다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신체 밸런스 운동하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복합적인 걸 다 갖고 있죠. 오래돼서. 나이 먹어서 그래가 아니라 지금 밸런스와 운동 능력이 떨어진 것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부분, 다양한 신체 부위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게. 그러면 발등은 이렇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좋은데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여러분 보기에는 잘 보입니까? 온전하지 않죠? 무좀이 들어가 있죠. 근데 나머지 발가락이 다 제 모양이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이거 방치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 쉽게 말하면 발톱에 무좀이 들어왔다 그냥 쉽게 보지 마세요. 그 발가락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먹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발가락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 발에 그 다리에 그 신체의 왼쪽에 오른쪽에 문제가 심각하게 온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발가락 코어와 자세 세 번째 분이죠. 이렇게 연결돼요. 자, 앞에 분과 좀 다르지만 이 외전된 부분이 다르죠. 눌려진 부분이 다르고 이런 분들은 다 무릎에 연결됩니다. 무릎. 이런 분들도 상체로 올라가면 폐기관지 문제 연결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깜빡깜빡 우리 건망증,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치매 이런 거 가는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감지해 보시고 이것을 운동으로 풀 수 있다면 획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발이 아니라 발가락이라 그러면 좀 더 쉽게 다양한 통증들을 우리가 자신이 보고 본인 자신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바꿔줌으로써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획기적인 소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5분을 준비했는데요. 또 볼까요? 발가락 코어와 자세, 네 번째 분입니다. 요 분도 좀 나이가 있는 분이 좀 다르죠? 발가락에, 두 번째 발가락이 안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분들은요, 위장약을 평생 먹어도 문제 없어요. 안 바뀝니다. 약을 계속 먹어도 양은 점점 늘어나죠. 안 먹을 수도 없죠. 근데 이게 제2, 제3의 부작용으로 약물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요즘 유튜브 상에서 앵슨 바른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의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참 그걸 보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그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이분은 좌우에 무릎이 아픈 것이 다른 정도로 아고요. 또 그 골반과 허리 쪽의 문제, 생식기 문제가 심각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을 안고 살아가죠. 근데 이분은 내가 왜 그런지 전혀 알 길이 없죠. 병원에 가면 통증이 있는 분에서 어디 안 좋군요. 예, 석회가 끼었습니다. 예, 염증이 생겼습니다. 예, 거기에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고 하지 원인을 찾기 힘든데 발가락 코어를 보면 자세로 풀어내버리면 굉장히 쉽다는 거죠. 동쪽 자세, 정쪽 자세인데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발가락 코어와 자세 네 번째 분인데 이분의 발등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발톱이 일그러지고 있고 발가락 모양도 다르게 있죠. 특히 5번째 발가락이 막 파고 들어가는 모습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부종이 심해집니다. 아무리 부종을 빼는 약,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붓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래 서 있어서. 아니요. 발가락 코어가 온전하고 운동 능력이 좋으면요. 백날을 서 있어도 붓지 않습니다. 근데 이 코어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많은 분들과 학술적으로나 또는 일반인 분들하고도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누고 싶어서 이 화요일 날 9시에 줌 세미나 준비한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해서 많은 정보를 나누어서 더 많은 분들이 통증이 줄어들고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점 맞춰. 자, 이렇게 발바닥과 발등의 코어가 만들어진 분은 다리의 모양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미 이분은 한쪽이 더 심할 뿐이지만 양쪽 다 무릎에 문제가 오죠. 부어 있죠. 이게 염증이 차고 있는 거죠. 빼도 아니죠. 잠깐 감은 괜찮은 것 같지만 좀 지나면 더 아프고 더 아프고 더 아파서 나중에 가는 코스는 딱 정해져 있죠. 수술이라는 걸로. 인공관절이라는 걸.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 고관절 문제 앞으로 시급할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올 거냐면 막 쏟아 나오는데 전부 갈아 끼워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수가 아니라 고관절이 왜 틀어서 왜 그게 문제가 오는지를 발가락 코어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이 되겠네요. 발가락 코어 자세 5번째 분입니다. 앞에 보신 분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나이도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세히 보면 답이 되게 쉬워요. 뭐냐? 이 참 보이는 발가락 지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깨에 문제가 심하게 온다는 거죠. 이러면 점점 경직되고 문제가 와서 이게 걸음걸이가 안 좋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허리의 문제도 같이 복합되어 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발가락에 발등의 발가락은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봅니다. 얼핏 보면 멀쩡해 보이죠. 건강하다고 하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은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무지예반증이 동반돼서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무지예반증이 있는 분들은요. 뼈, 관절이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근육, 신경, 코어가 마비되고 죽어가는 정도가 시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못 움직입니다. 원하는 대로.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보건복지부 얘기 꼭 내가 이 시간이면 꼭 하잖아요. 100조 예산에 30조 이상이 벌어지고 그걸 아무리 돈을 더 추가시켜도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 낙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낙상이 되어서 다쳐서 후속 처리하는 비용들, 치료하는 비용들, 관리하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지금
100만 명의 요양보호사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관리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심각합니다. 관리자는 없고 관리 대상자는 많아지는 추세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 발가락 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운동을 발가락 코어를 통해 이해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누구에게나 전달될 수 있고 적용되어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면, 발민하면 미친놈이라고 100만 번 욕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자, 다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 무죄반증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엄지발가락이 외반되는 걸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4개의 발가락을 포함해서 엄지발가락까지 전체적인 발가락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면 발가락에 문제가 온 것은 곧 발관절의 문제와 발목과 정강이와 무릎과 허벅지, 고관절, 골반, 꼬리뼈, 요추 전체 연결돼도 보시면 됩니다. 이분도 좌우가 또 구사하죠. 정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면 한쪽이 더 심하다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 병아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바른 자세와 바른 건강. 반드시 바른 건강은 자세가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반드시 아까 휠의 밸런스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밸런스가 온전한 자세에 돌아오면 운동 능력 해볼 때에 바른 건강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것. 이것이 발가락 코어의 비밀인데, 자, 오늘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지우더라? 잠깐 볼까요? 오케이.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이 있으니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 3분 정도인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갔네요. 오늘 조금 더 추가될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아리에게 발가락에 운동용구 착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이 병아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침도, 주사도, 약도, 수술도 아니라는 거에서 이 발가락 코어의 비밀을 깨닫고 바꿔주고 운동을 통해서 병아리가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연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마리, 7마리 정도의 이렇게 촬영해 놓은 병아리들이 있는데 이거는 꾸밀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병아리를 찍으면서 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 만났을 때 하고 차이점이 놀라운 게 있는 게 뭐냐면 병아리들은 되게 빨리 효과 봐요. 근데 사람들은 빨리 보는 분, 늦게 보는 분이 너무 달라요. 근데 거기서 딱 한 가지 공통된 특징. 받아들이느냐. 강제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에 따라서 효과는 빨리 오고 늦게 온다는 거에서 확실한 근거가 나타났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 병아리가 아까 누워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중간에 좀 많이 잘라냈는데 시간이 돼가기 때문에 이 병아리는 나중에 보시면 좀 더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잠시 보도록 할까요? 헛도도 시키고요. 걷지 않으면 물도 안 주고요. 물 먹으려고 이렇게 오면 땡기고 움직여서 먹이도 똑같이 하고 무조건 서게 하고 걷게 하고 스쿼트 시키고. 가장 병아리를 변화시키기 힘들었던 건 뭐냐면 3초 이상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넘어지면 안 일어나거든요. 짐승이니까요. 일어나라고 말해도 안 통합니다. 그러면 가서 일으켜주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일으키고 먹이 주고 움직이고 먹이 움직였더니 자 보세요. 병아리가 아까 처음에 병아리 모습하고 지금 병아리 상상이 안 되죠? 자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멀쩡한 병아리랑 달라진 게 없죠. 이런 병아리들의 변화는 곧 발가락의 코어의 비밀인데 사람에게 적용해도 같이 연결되더라를 지금까지 발가락에 미친 남자 발미남은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린 거고요. 자, 바른 자세와 바른 건강은 발가락 코어와 연관성이 상당히 깊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발가락 코에서 바른 자세와 운동을 찾은 바른 자세. 내용을 다 보여드린 것처럼 뭔 얘기냐면, 자, 바로 서기 자세입니다. 이게 밸런스 회복입니다. 자, 요거를 다시 보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공유 중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일까요? 보입니까? 자, 그러면 밸런스 회복이라는 것은 볼이 빠져있는 휠과 볼이 다 채워져 있는 휠이 이렇게 볼이 채워지면 이렇게 흔들리고 걷던 돌아가던 돌다가 멈춰버리는 이 코어들, 발가락들, 신체들이 동일한 힘을 주더라도 아주 약간만 힘을 줘도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여기 밸런스는 곧 운동 능력과 연결되는데 밸런스와 운동 능력은 곧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시 공유로 들어가 보면 자, 바로 서기, 이거 정적 자세인데요. 이것이 중력 안에서 무게중심, 수직, 이것이 발가락 코어 안에 있습니다. 발가락 코어 안에. 코어는 뭐냐면, 자, 볼게요. 뭐냐면, 지골과 중족골이 안정적이어야, 가장 아래쪽에서 안정적일 때 바로 설 수 있더라. 요거. 그런데 이 지골과 중족골이 5개 중에 1개라도 빠져버리고 2개, 3개 빠지면 점점점 심한데 앞에서 보여주는 5명의 발가락은 10개의 발가락이 모두가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정적이지 않게 틀어져 있으니까 그 움직임과 걸음걸이와 생활과 운동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생활과 운동이 되었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걸 잘못된 운동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 잘못된 운동을 알았으면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겠네. 반대로 하면 되겠네입니다. 그건 뭐냐면 부족한 밸런스의 위치를 채워주고 발가락 코어를 잡아주고 운동하는 것을 갖다가 회복했더니 그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바로 걷기라는 전제에서 동적 자세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발가락 코어가 회복이 되면 지골과 중족골의 역할, 지렛대와 스프링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추진, 도약, 이동 방향을 결정할 때 생각과 마음대로 나타나다는 거죠. 추진, 도약, 이동 방향을 결정할 때 생각한 대로, 내가 보내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됩니다. 그것이 곧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거고 밸런스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것이 곧 건강의 회복이다 해서 부작용 없는 운동으로 건강을 다스리는 문화다 해서 신체를 회복한다, 밸런스를 회복한다 해서 신체 밸런스 운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는 곧 바로 서는 것과 바로 걷는 것이 신체 밸런스 운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고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서기, 바로 걷기는 뭐냐? 가장 근본적인 운동인데 바로 서기하고 바로 걷기 시작한 사람은 저녁에 누워도 아주 편안하게 잠든다는 거. 하지만 바로 서기가 불안정하고 바로 걷기가 불안정하면 잠을 편하게 못 잔다는 거. 요게 특징이고요. 사람은 누구 예외 없이 낮에는 수직적인 생활과 밤에는 수평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 2개 다 무게중심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게 밤에나 잠잘 때나 낮에 움직일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누울 때나 모두가 바른 자세에 있습니다. 바른 자세. 그래서 오늘 바른 자세와 바른 운동을 정리함으로써 바른 자세를 정리할 건데요. 오늘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 마무리하는 한 줄 남았습니다. 신체 밸런스 운동으로 고유의 밸런스, 밸런스의 기준으로, 자세의 기준으로 돌아오면 운동 능력이 회복되면 건강도 회복되더라. 이것은 어차피 잠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것을 운동이라 전제된다면 어차피 움직이는 운동을
바른 운동이 되게 하는 신체 밸런스 운동 속에서 풀어보자는 것이 저의 여러분이 드리는 호소력 있는 말이고, 여러분이 드린 정보이고, 여러분이 가져가서 적용만 하면 아까 병아리처럼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드리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자세와 바른 운동, 정적 자세와 동적 자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보았는데요. 화면을 다 같이 보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있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자, 잠시만요. 화면을 좀 키우고 여러분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혹시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질문이 좀 있을까요? 있으면 잠깐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진단 후 첫 번째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현나님 아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40여 명이 들어오셨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잠시 후에 질문 받기로 하고요. 오늘 발바닥 사진을 통해서 발가락 코를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질문 같이 보도록 있어요. 질문 있어요? 누굴까요? 성함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이현란인데요. 네네. 제가 네, 이거 올리신 분. 한 번 진단하고 계속 못 가가지고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하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유 좀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현아 선생님. 네. 그 내용은 우리 요 담당자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해 그리고 주세요. 지금 그 문서하고 약속하신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자, 이게 하다가 이 방법이 저한테 맞지 않아서 취소하고 싶을 땐 네. 환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불요? 네. 이게 환불이 어렵다. 내용을, 그 밸런스 케어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에 저희하고 약속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보시면은 더 쉬울 것 같아요. 저 무슨 아마 약속을 나중에 했는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체 공유도 하고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드린 내용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고 얘기하시면 될 텐데, 그거는 곧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내용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보시는 내용 있잖아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발바닥 올린 사진 보고 리딩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리신 분이 꽤 많이 있으시네요. 자, 꽃 그림을 하고 같이 넣은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은 누굴까요? 오늘 이 사진을 올린 주인공이 함께 하고 있을까요? 자, 안 계시군요. 그러면 간단한 리딩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같이 볼 수 있도록. 자, 지금 스피커가 켜져 있나요? 하고 싶은데 혹시 스피커 꺼져서 못하는지 이걸 내가 확인할 길이 좀 없네요. 화면 공유해 주세요. 그렇구나. 화면 공유. 잠깐만요. 자, 보이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볼게요. 지금 요 사진을 올리신 분이 들어와 계시나요? 같이 의논 나눠볼게요. 네. 네. 본인이 함께하고 싶은 얘기, 궁금한 얘기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 이름은 안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소화기 장 쪽에 문제가 왔다 갔다 그랬다 안 그랬다 하지만 이 설사 쪽에 하고 소화기 쪽에 문제가 오래오래 반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반과 허리 쪽에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바깥쪽 어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바깥쪽 어깨 삼각근에 문제가 오는, 통증이 발생되는
자세와 운동 이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속적으로 내가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자꾸자꾸 잘못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의견이나든가 또는 공감될 내용이 있나 싶으면 말씀해 주시고 더 세부적인 궁금하다면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한도영님의 지인이신가 본데요. 그죠? 선생님, 네, 제 지인 네, 맞습니다. 아, 그랬군요. 혹시 같이 참여하셨나요? 아니요. 아, 그랬군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분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네, 저예요.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분은 그 보이는 발가락 지골이라고 그러죠. 지금 마우스 사살표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여기 우리는 중족 관절이라고 그러는데 지골과 중족골이 만나는 부분을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깨와 가슴선인데 이게 참 어깨를 고통을 많이 받는 생활을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네. 자, 이 발가락들이 좀 내려올까 싶은데 여기 발가락 코어 강화 운동 우리가 영상도 찍고 있고 만들고 올리는데 지금 올렸다가 좀 내려진 것도 있고 앞으로 좀 세부적인 프로그램 만들어 갈 건데요. 코어 운동을 조금 더 지인을 통해서 임미숙님이군요. 아마 공부하신 분이니까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자세히 좀 운동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공유할 만한 정보 있으면 말씀 주셨습니다. 발가락 그 운동 용구를 지금 네. 끼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거는 한 달 전 사진이거든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한 달 지난 사진을 사실 방금 너무 늦게 원장님께 보내드려가지고 여기에 네,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잠깐 볼까요? 이게 이발도 있나요? 그거 저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 처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면 칼발이라고도 하죠. 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고 마지막 예. 사진이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아, 그러면 엄지발가락의 색깔과 모양을 보더라도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게 보여지는군요. 네, 저는 어디까지 보이냐면 코, 그러니까 뼈, 근육, 신경이 변하는 것은 아까 결합을 구조 강조했죠. 모양, 형태.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발가락 코어의 구조까지도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보면 바깥쪽 복숭아뼈와 안쪽 복숭아뼈 크기가 좀 바깥쪽 훨씬 크죠, 그죠? 네, 이것도 아마 찍는 각도 좀 달라지는데 반드시 지골과 중족골의 코어의 변화는 발 관절의 변화와 발목, 정강이의 변화가 오더라는 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표현하고 싶은 게 사진에는 엄지발가락, 첫 번째, 처음 발가락, 그 다음에 두 번째 찍은 거, 세 번째 찍은 거. 맨 왼쪽에 그가 첫 달째 처음 거라는 거죠? 한 달 전에 거라는 네, 겁니까? 네. 음, 혹여나 사진을 보지 못한 거, 경험한 거, 느낀 거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오, 발가락에 힘을 안 썼거든요. 안 써야 닿죠. 되는지도 몰랐고. 그죠, 그죠. 네, 느끼지도 그래서 이제 못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발가락이 굉장히 이제 휘어져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운동기구를 항상 끼고 이제 자고 막 걸어 다니고 하다 음, 보니까 음, 확실히 사진에서도 이제 보다시피 발톱 막 혈색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고 그죠. 네. 음, 그리고 발도 편해지고 그리고 뭔가 자세도 좋아진 게 느껴지고 음. 어제 걷는 것도 이제 영상으로 찍어 주셨는데 많이 네. 달라졌더라고요. 아이고야. 다음 기회 시간에는 한번 올려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신체 밸런스 운동을 많은 분들 공유해서 요즘 휴대폰도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기 쓰는 것처럼 자기 몸이 바뀌어가는 거 막 찍어가지고 이런 화요일 날 이런 줌 세미나 시간에 서로 발표도 하고 하면 제가 개발자로서
앞으로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프로모션도 걸고 대화의 장을 넓혀가고 싶어요. 오늘 참석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근데 목소리가 좀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어떨까요? 아, 30대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제가 요즘 30대 이하 친구들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겉보기엔 나이는 젊은데 지금 몸이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거든요. 보통이 맞아요. 말도 못한데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새파란 것들이 어디 아프다 그래 막 이래버리니까 대화 자체가 안 통해서 아예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혼자 공부하고. 이제 그러지 말고 네. 이런 화요일 날 친구들 주변에 있으면 많이 참여하게 해서 운동으로 생활 속에서 모든 움직이는 실생활 자체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잖아요. 그죠? 그 네. 실생활이 잘못된 운동, 내가 나를 잘못되게 하는 운동이 되고 있다를 이해한다면 모든 친구들은 그것을 바른 운동, 좋은 운동, 신체 밸런스 운동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큰 비용 들이지 않더라도 물론 부분적인 비용은 들어가지만 가성비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하면요. 우리 선생님 이름은 내가 공부할 수 없지만 우리 선생님이 아마 이 운동, 발가락 코어 강화 운동 좀 더 알아보고 지속적으로 해준다면 전부 계속 바뀌어가는 거 영상으로 찍을 수 있을 거라 보여요. 저만 할 수 있는 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현아 님도 이런 내용 본다면 본인 선생님께서 이해될 거라 보이고 본인이 검사하고도 포기했던 부분을 다시 용기 내서 오신다면 저는 적극 협조할 거고 반드시 변화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인 관계상 넘어갈 건데 다음에 또 좋은 모습 있으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볼까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 여러분 바깥에 봤죠? 이 고통스러운 것을 참지 마세요. 이제 소리 내어서 의논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화요일 날 줌 세미나 통해야지 서로 의논한다는 거.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참석해서 서로 깊이 있게 의논하는 거 초점 맞추고 싶습니다. 사진이 좀 작게 나왔는데요. 이분은 특징이 발바닥 중앙에 아주 이 주름이 핵심적으로 좌우에 꽉 박혀 있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슴, 자율신경계, 폐기관지 전체를 볼 수 있는데 5장 6부터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체를 본다면 이 코어 자체가 많이 틀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좌우의 종골의 크기라 뒤꿈치 크기 이러면 꼬리뼈, 골반 쪽에 전체 연결됩니다. 그러면 허리도 영향이 있고 어깨도 영향이 있고 소화기축도 문제가 있는데 이걸 보면 수백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수백 가지 다 문제 온 것은 코어의 문제로서 잘못된 운동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사진의 주인공이 참석했을까 싶습니다. 있으면 실명 안 받게 되니까 마이크 키시고 얘기되는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은 한 번쯤은 꼭 뵙고 싶습니다. 연구 대상이고 이런 분들은 밸런스 케어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나중에 이 발바닥에서 보는 발가락 코어의 전체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볼 때 몸의 신체 밸런스와 운동 능력의 변화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의 변화를 주고받는 거. 아까 병아리 총에서 똑같이 한 번씩. 이 중에 한 가지만 좋아져도 가성비는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아까 이현란 선생님처럼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고 확인이 확실할 때 반드시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 확실히 찾아서 드립니다. 이분도 본인이 잘못된 운동을 통해서 자꾸 문제가 반복되고 아프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고 재발되게 하는 거 있다에 초점 맞춰보면 좀 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 번 볼게요. 이분은 한쪽에만 무제반증이 좀 심한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통증도 운동도 기복이 심해요. 왜냐하면 룰을 따라가더라고요. 밸런스를 따라가요. 밸런스는 곧 운동 능력이라 그랬죠. 밸런스 운동 능력 속에는 건강이 나타나 버린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되게 간단한 요소가 됩니다. 뭔 얘기냐면 좌우에
발가락에 코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자꾸 복잡해집니다. 근데 사람만이 무엇을 비교할 수 없죠. 이 존엄성은. 그래서 제가 굳이 표현한다면 아주 차중에서 제일 좀 명차로 표현하고 싶어요. 명차. 굳이 뭐 벤츠나 BMW 정도밖에 저는 생각 안 드는데 더 좋은 차도 많죠. 특별한 차들도.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차들이라면 벤츠 또는 BMW 이 정도의 선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좋은 기능을 갖고 비싼 차들이 좋은 차들이 예, 구동을 주는 바퀴에 펑크가 한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달리고 있다,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 모르고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게 될 거고, 그렇게 그 차의 기능을 다 발휘해버리면 아주 발휘한 만큼 차가 망가진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거라 보입니다. 이걸 잘못된 운동, 차 자체가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요 휠을 통해 보여드렸죠. 베어링, 볼이 6개가 골고루 박혀있는 볼과 빠져버린 볼이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 밸런스가 쉽게 무너진 거고 운동 능력 또한 급격히 떨어져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장난감은 말해주지 않지만 이게 인체일 경우는 통증으로 나타나고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공유해 본 겁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분은 다른 분보다 이 무릎의 통증이 빨리 와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고 위장의 문제, 폐기관지 문제, 찬바람 불면은 굉장히 시달리는 문제도 본다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이 크게 기복이 있는 통증과 문제들이 점점 반복되는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더 깊어질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관망만 하지 마시고 두들기고 확인해 보시고 더 확신이 생길 때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 참여했으면 마이크 열고 의견을 주고받아 주셨습니다. 네, 아, 목소리 들리는군요. 나 이럴 네네. 때 제일 반갑더라. 아직 얼굴도 못 보고 이름도 모르지만 반갑습니다. 손태석입니다. 아니, 네, 발미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왼쪽으로, 진단한다고 이해하지 말고요. 밸런스하고 운동 능력으로 볼 때 제가 얘기한 얘기가 맞는지 또는 궁금한 게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고요. 네. 왼쪽에 발이 좀, 왼쪽으로 전반적으로, 왼쪽 발이 길어요. 그리고, 왼쪽 허리부터 엉덩이부터 다리가 다 아파요. 그리고, 발이 너무 시려워서, 왼쪽 시려워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사실 쉽게 치료가 되던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발전이 없어요. 발가락에 미친 남자, 발미남이 여러분들하고 정말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 와이프가 저를 제일 싫어했고 미워했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발이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가 발이라고 그러는데 혼자 발가락에 미쳐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제 아내가 정말 이혼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저를 가장 적극 돕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대화하고 부분적으로 맞다면 더 두들겨보고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또는 우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만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네. 어렵히지 않겠습니다. 이미 왼쪽이 사실 시작됐었는데 이게 왼쪽이 시작된 것보다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힘이 왼쪽으로 실리고 있는데 나중에는 왼쪽이 문제가 자꾸 오면 이 대뇌라 그러죠. 머리, 중추신경계는 왼쪽을 포기하고 오른쪽으로 힘을 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또 오른쪽으로 옮겨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정말 안타깝죠. 이 몸 전체가 상처투성이죠. 머리도 많이 아프고요. 이게 이렇게 올 때 선생님 같은 분은 편두통으로 많이 오는데 무릎도 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사진이 조금 정보가 다 들어오지는 않고 조금 더 다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소화기 쪽에도 문제가 좀 오래돼 가고 네. 있고요. 오랫동안 소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소화가. 이것을 더 미루지 말고요. 소개하신 분이 아마 공부한 분이면 더 확인해 보고
정이 또 이렇게 세미나 통해서 풀리지 않으면 발미남에 예약하시고 미팅을 또는 예약 미팅을 하면 또 잡힐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방관만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때. 네, 운동으로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운동으로. 아까 병아리 영상 보셨죠? 오시면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하고 확인할 수 있게 드릴 테니까 더 포기하지 마세요. 파이팅 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더 좋아질 네,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분은 뭐였네? 정별표용님이 올렸군요.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네요. 아, 영상을 보고 아이고 종아리에 받쳐서 찍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분은 대표적으로 지금 네 번째 발가락이 대표적으로 당연히 잘 안 닿죠. 이런 분들은 이 신장 방광 네 번째 발가락이 일을 안 함으로써 다섯 번째 발가락이 너무 지나치게 하고 세 번째 발가락 왼쪽이 일하다 보니까 이게 다섯 번째 발가락도 밸런스 무너진 거고 네 번째 발가락도 밸런스 무너진 거고 세 번째 무너지고 두 번째 무너지고 엄지발가락까지 무너졌죠. 이런 분들은 혈압에 노출되는 정도 높아져서 점점 혈압은 평생을 약을 먹어도 잘 바꾸지 못하죠. 이런 분들은 자꾸 이 집안 내력이 돼서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운동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고 학술 자료를 뒤지기 시작하니까 이 혈압도 운동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술 자료 또는 논문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진단하고 치료한다가 아닙니다. 밸런스와 이 운동 능력이 떨어진 것은 잘못된 운동에서 보니까 이러한 건강도 들어있더라를 보여줘서 운동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운은 나누는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고요. 오늘 이 정병을표용님 혹시 오늘 참여했을까요? 들으셨으면 들어오셨으면 마이크 켜시고 얘기 좀 해보실래요? 안 들으신 모양이네요. 자, 이분은 대표적으로 한쪽 바깥쪽 어깨가 많이 오고요. 불편함이 있고 이 네 번째 발가락은 귀, 세 번째는 눈인데 이 부분들이 다 문제가 있고 소화기 쪽에도 자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혈압 쪽에 꼭 확인해 보시고 아마 지금쯤에는 약을 드시고 계시고 반복된 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것은 운동으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부분에 오늘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참 특이하죠? 안광혜님의 지인이군요. 자, 오늘 참석하셨나요? 오늘 함께 참석하셨을까요? 자,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대도 되는군요. 자, 이분은 지금 그 앞에서 보신 분들하고는 다르게 엄지발가락 모양하고 두 번째 발가락 모양이 좀 특이하죠? 우리 사실 제가 발가락에 미쳐보니까요. 이 머리하고 위장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엄지발가락 첫 번째 마디를 머리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 위장으로 가는데 이 두 개는 굉장히 운동 능력으로도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폐기관지 위장 쪽의 문제를 달고 살아가고 있구나가 보여지고요. 종골 뒤꿈치의 문제로서 허리의 문제가 자꾸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요소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방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다 말겠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점점 악순환이 깊어지고 정도가 심해지는 잘못된 운동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것을 돌이키고 바꿀 수 있게끔 운동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준비된 분이 단 것 같은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딩을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적인 제한도 있으니까. 나머지 오늘 미치 못한 분들은 다음 시간에 함께 발을 올려놓고 같이 리딩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중지하고요. 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중에 얼굴을 보면서 혹시 질문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라요. 자, 여기 채팅창에도 좀 들어왔는 분들이 계시네요. 신유정님, 궁금한 것이 있어요.
발가락 코어가 정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26년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정상적인 코어가 없더라는 겁니다. 발을 꼭 찍어 보내야 알 수 있는 건지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어서 지금 찍어 보내는 거죠. 아니면 건강한 발가락 코어를 위해 기계를 판매하시는 건지요. 기계가 아니라 운동용구죠. 처음에는 단순하게라도 신발을 보면, 옷을 보면, 예를 들면 신발에 옷을 예를 들면 기성화, 기성복 개념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쉽게 검색을 하시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저희 대리점 모집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발가락 코어를 공부하는 그 교육원도 열어서, 기관을 열어서 전문화 될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운동용구라고 표현합니다. 발가락 운동용구.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이 개발자, 저를 만나러 한번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면 좀 더 쉽게 현장에서 보여줄 수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마이크 켜시고 질문을 잠깐 해보시고요. 만약에 없으면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자, 질문 있습니까? 여기 차순애님이 채팅창에 질문을 해오셨네요. 차순애님, 무지개발증도 고쳐지나요? 요게 참 우리 들어오신 분들 질문이 좋아져요, 고쳐져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의사가 아니고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는 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발가락 코어를 이해하고 발가락 운동 연구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발가락 코어를 착용하고 신체 밸런스 운동을 하게 되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게 한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수술한 것보다 효과적이다. 이거 정확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발가락 코어 강화 운동을 지속해주고 신체 밸런스 운동 해준다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효과적입니다. 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나도 또 제3자도 우리가 요즘 휴대폰 사진들이 있으니까 촬영을 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영상도 찍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많은 증거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오늘 함께 참여하신 분 중에 아까 30대를 했던 분 기억나죠? 어떤 분은 일기장처럼 사진 쭉 찍고 자기 느낀 거, 좋아진 거 메모해서 보내주시는 분인데 정말 눈물 납니다. 그런 분 때문에 발미남은 기운이 나고요. 힘이 나요. 그럼 이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때로는 정말 귀찮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화나고 미운데 제가 옛날에 악착같이 살아봤는데 마음의 상처가 더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럴수록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그럴 때 내가 더 위로해주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분 있다면 더 다가오시고 더 질문해 본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테니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없군요. 그래서 아마 여기 참여한 분 중에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여기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오고 줌에 들어와서 휴대폰 다루는 모습이라든가 PC를 다루는 게 몇 번 배워보니까 좀 쉽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휴대폰 전화 걸고 받는 거, 문자 보내고 카톡 받는 것밖에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서 최소한은 휴대폰 몇 가지 다루는 거 한 가지 배워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육원에서는 앞으로 휴대폰 교육하는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왕초보 휴대폰 배우는 방법 한번 그렇게 제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10시 20분 넘어가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나는 남자, 발가락이 미친 남자, 발미남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다음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